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는 명인제약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투자 분석 보고서 같이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2025년 10월에 상장했죠. 현재 주가가 84,100원, 공모가 58,000원보다는 위에 있긴 한데 고점 생각하면 좀 조정받은 상태네요. 그때 12만 1,900원이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겁니다. 이 회사의 그 탄탄한 장기적인 펀더멘털하고요. 또 단기적으로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락업 해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걸 뽑아내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솔직히 저도 명인제약하면 이가탄 광고가 딱 떠오르거든요. 워낙 유명하잖아요. 근데 보고서 보니까 이게 핵심이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건 뭐랄까 표면적인 이미지고요. 실제 명인제약의 그 캐시카우는 중추신경계, CNS 질환 전문의약품, 그러니까 ETC입니다. 아, CNS요? 네, 매출의 85% 이상이 여기서 나와요. 파킨슨병이나 ADHD, 조현병, 치매 치료제 이런 쪽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이 한 6.2% 정도 되는데 이게 1위입니다. 1위요? 와, 생각보다 훨씬 전문 분야에 강한 회사였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재무구조인데요. 무차입 경영, 이걸 고수하면서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무려 34%에 달해요. 34%요? 제조업에서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정말 보기 드문 수치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익 대부분이 광고 경쟁 치열한 이가탄 같은 일반의 약품이 아니라 고마진 CNS 사업에서 나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신약 개발이나 공장 증설 같은 큰돈 들어가는 일을 외부 차입 없이 그냥 자체 현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 말은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죠. 유상증자 같은 걸로 지분 가치가 희석될 위험이 거의 없다는 거죠. 아주 강력한 장점입니다. 그럼 이 회사를 투자 관점에서 볼 때 어떤 테마로 묶어야 할까요? 그냥 제약 바이오? 물론 제약 바이오, CNS 치료제 테마 다 맞는데요.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하고 구조적인 테마는 바로 고령화 사회입니다. 고령화요? 네. 주력 제품들이 파킨슨병, 치매 치료제 이런 거잖아요. 이건 우리 사회가 고령화될수록 수요가 계속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경기 변동하고 거의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아하, 그게 중요하군요. 네, 흔히 아는 바이오테크 기업들처럼 신약 하나 대박, 여기에 모든 걸 거는 고위험 구조랑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명인제약은 이미 확실한 돈줄, 그러니까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으면서 신약을 추가하는 훨씬 안정적인 모델인 거죠. 저위험 성장 구조랄까요? 야,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매력적인데요. 안정성에 성장성까지. 근데 보고서에서는 단기 리스크를 꽤 강조했어요. 특히 락업 해제. 이게 대체 뭔가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여기가 이제 이번 분석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상장하고 6개월이 지나면, 그러니까 2026년 4월이겠죠. 그때 초기 투자자들이나 대주주가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팔지 않기로 한 약속, 그게 락업인데 이게 풀립니다. 즉, 묶여있던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 6개월 의무 보유 확약이 끝나는 거군요. 근데 기관들 물량도 풀릴 텐데 왜 유독 특정 물량을 폭 집어서 위험하다고 보는 건가요? 보고서 보니까 최대 주주의 두 따님, 지분 합쳐서 한 15.75% 되던데 이걸 좀 주목하더라고요. 깍둥기를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상속세 재원 마련. 아, 네, 이게 그냥 혹시 팔지도 몰라 이런 불확실성이 아니고요. 잠재적으로 팔아야 할 이유가 꽤 명확한 대규모 물량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그럼 현재 주가를 좀 누르는 요인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그럼 이 리스크까지 다 고려해서 한 1년 뒤 2026년 11월 주가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시나리오가 좀 갈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결국 이 잠재적인 상속세 관련 매도 물량, 이 오버행 이슈를 시장이 얼마나 잘 소화하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베스트 시나리오는 한 20% 확률로 보고요. 주가는 11만 원에서 14만 5천 원 정도. 베스트요? 네, 이건 락업 물량이 시장 충격 없이 잘 소화되고 동시에 2027년에 나올 신약이나 신공장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반영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은요? 이제 기본 시나리오, 베이스 케이스인데요. 이게 확률은 제일 높게 봅니다. 한 50% 정도? 주가는 7만 5천 원에서 9만 5천 원 사이. 이건 상속세 관련 매물 압박하고 또 회사의 그 펀더멘탈, 실적을 보고 들어오는 매수세가 좀 팽팽하게 맞서면서 현재 주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그림입니다. 지금이랑 비슷하게 횡보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워스트 시나리오는 한 30% 확률로 보고요. 주가는 5만 8천 원, 즉 공모가 수준에서 7만 원 정도까지 밀리는 경우입니다. 공모가까지요? 네, 상속세 관련 물량이 생각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시장에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확 위축되는 시나리오죠. 참고로 기관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 추정 단가는 대략 7만 원 초중반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도 중요한 지지선이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오버행이라는 단기 파도만 잘 넘기면 그 이후의 장기적인 성장 그림은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장기 성장 동력은 꽤 뚜렷해 보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2027년 출시 목표인 조현병 신약 에베나마이드입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나오면 연간 한 600억에서 700억 원 정도 신규 매출이 생기는 거니까요. 꽤 크죠. 오, 신약 모멘텀이 있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2026년에 완공될 바란 제2공장입니다. 여기서 펠렛 제형이라는 좀 특수한 기술 기반의 CDMO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에요. 위탁 개발 생산이죠. 펠렛제형 CDMO요? 그건 뭔가요? 그 약효가 서서히 오랫동안 지속되게 만드는 그런 제형 기술인데요. 이게 기술 장벽이 좀 있어서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이걸로 다른 제약사들 약을 대신 개발하고 생산해주는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성공하면 명인제약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한 단계 확장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와, 신약 개발에 CDMO 신사업까지. 장기 그림은 확실히 좋아 보이는데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명인제약 들어보니 CNS 시장의 강자고 재무적으로도 아주 탄탄한 회사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향후 6개월 이후에는 이 상속세 재원 마련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이유를 가진 잠재적 대규모 매도 물량, 오버행 리스크가 뚜렷하게 존재한다. 이게 현재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보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리스크가 어떻게 해소되는지 지켜보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좋은 회사인 건 분명한데 앞에 예측 가능한 위험이 놓여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시장은 이 예정된 위험, 즉 오버행 리스크를 언제쯤 그리고 어느 가격대에서 주가에 완전히 다 반영하게 될까요? 만약에요, 2026년 중반쯤 이 리스크가 실제로 현실화돼서 주가가 크게 조정을 맞는다면요. 그때가 역설적으로 2027년 이후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어쩌면 더 매력적인 가격에 진입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되지는 않을까요? 이 타이밍에 대한 고민, 이게 앞으로 명인제약을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